최대한 힘든 척을 하세요. 무조건. 안 힘들어도 힘든 척 하세요. 다음으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저는 초수 때보다 힘을 많이 뺐어요. 초수 때는 교육과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는데 재수 때는 중요한 내용만 잡고 가자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그런지 뽀개기를 해서 장기 기억화되었는지 초수 때보다 신기하게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암기는 지양 했고요. 대신 암기 범위를 엄청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수 때 영어 내용 체계를 못 외웠었는데 재수 때는 외우거나 또 국어, 과학, 성취 기준이랑 기억방을 옛날에는 좀 훑었는데 이제 재수할 때는 전 과목을 다 봤어요. 배재민 기출 분석을 보니까 과학에서 기출된 적이 있더라고요. 정리하면 범위는 넓히고 키워드만 쏙쏙 봤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초수보다 재수생이 유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잡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초수보다는 더 교육과정이나 기본이론이나 강론이나 모두 넓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다음으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초수 때 모형 세부활동 등이 좀 소홀하기도 했고 또 처음 외울 때 깊게 외우고 그걸 반복했어야 됐는데 점점 깊이 파려니까 진짜 안 외워지더라고요. 활동을 보고 단계 같은 거 쓸 때 은근히 헷갈리는 요소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재수할 때는 세세한 활동 사항이나 예시 발문이나 활동, 유의사항 같은 거 그냥 싹 다 외웠어요. 모형이 문서적인 것만 외우면 막상 시험에 나왔을 때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형이 수업에 적용된 예시를 함께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교직 논술은 8월부터 1, 2주에 한 번씩 썼어요. 저희는 논술은 진짜 힘 안 주고 안 밀리고 쓴다는 마음으로 했어요. 그냥 꼼꼼히 피드백해도 서로 신경만 쓰이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뭔 느낌인지 아시죠? 본스에서 연장해서 보통 교직 논술 스터디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저는 본스가 없었고 필요한 거 그때 짝스 조직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논술도 따로 3명이서 짝스 만들어서 했습니다. 책은 사기는 했는데 별로 안 쓰고 엄쌤 같은 연습 문제 위주로 돌렸어요. 다음 기본이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넓게 봤어요. 초수 때도 이미 너무 깊이 많이 봤었기 때문에 진짜 백구책에서 뽑을 수 있는 키워드는 다 뽑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재수할 때는 추가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개론서 같은 걸 많이 봤는데 초등 영어 교육의 이해 노경희 교수님께서 쓰신 그 책이나 혹은 전국의 실과 교대 교수님들이 내신 실과 이론서 같은 것들을 봤어요. 기본 이론은 암기도 기본적으로 하지만 좀 넓게 다양한 용어들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용어를 모르면 못 적으니까 영어는 중등 암기 페이퍼 이런 것도 다운받아서 봤어요. 초등 암기량이 요즘에 점점 많아져서 중등 내용이랑 진짜 70% 정도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용어 체크 겸 한번 봤고 최시원 원문도 봤습니다. 다음으로 강론은 제가 막 뭐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한 게 제가 초수 때 정말 깊고 넓게 봤어요. 그래서 재수 때는 그냥 그걸 까먹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돌렸고요. 추가로 배재민 기출분석 공부하면서 이것까지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거는 다 정리해서 봤었습니다. 계속 넓고 깊게 쭉 봤던 것 같아요. 특히 강론의 휴발성이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아서 내가 키워드를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꾸준히 점검하는 선에서 계속 복습을 돌리고 남는 시간은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월별 공부 방법 때 제가 겨울방학 때 지도서 정리를만 했다고 했잖아요. 저랑 같이 재수하는 친구들 4명이서 겨울방학 때 지도서 전권을 분석을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엄청 또 너무 세세하게 하면 오히려 안 보게 될 것 같아서 2번 이상 등장하는 개념 위주로 적어뒀었어요. 마지막으로 엔수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가 있다면 일단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늦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공부는 무작정 많이 길게 한다고 유리한 시험이 아님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역보다 여유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그걸 유리하게 활용한다고 생각하고 공부 방향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작년 문제 분석을 확실하게 해보시고요. 내가 여기서 뭐라고 답했지? 이거 왜 틀렸지? 어떤 키워드가 빠진 걸까? 꼭 분석을 해보세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더 좋겠죠. 저도 시험 끝나고 시험지 보기도 싫어서 안 봤었는데 교육청 가서 답안 열람도 다 해보고 논란되었던 부분도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이게 1차 시험 보고 그때만 반짝
카페에서 토론거리가 되고 2차 준비에 들어가게 되면서 다들 잊어버리거든요. 저는 재수할 때 아래 글을 찾게 되었는데 보면서 "헉, 내가 틀렸다고 믿었던 게 맞았고 맞았다고 생각했던 게 틀렸을 수도 있겠네. 생각보다 이 문제는 칼치였고 어떤 이 문제는 물치였네.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반대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래 상세 보기에 제가 링크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논란된 문제는 매해 있는데 진짜 뭐가 맞는 건지 평가원이 답을 공개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막 공공연하게 현재 임고 강사들이 답이라고 올려놓은 것들 중에 오개념 많다고 하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기출문제 답이 모범 답안일 뿐 정답은 아니니까 항상 의심하는 태도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꼭 스스로 공부 방향을 객관적으로 보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임고 탈출의 길로 안내할 거라고 생각해요. 초수 때는 강사가, 선배들이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었다면 이제 우리 임고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대략 이해를 했잖아요. N수는 내가 공부 방향을 한번 만들어 가보겠다, 내가 판을 짜겠다, 이렇게 다짐해보시고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덜 힘들게 임고를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이렇게 1인칭 관점으로 제가 친구가 서면으로 인터뷰해준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도움을 직접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 소중한 친구의 생각을 빌려 답변을 대신 했으니까 N수하시는 분들 모두 정말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끝까지 화이팅 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